이제 연준의 트럼프와 리스크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점은요. 제가 밑에다 얘기했지만은 선진국의 강점이 뭡니까? 선진국의 강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는 건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서로가 맞물려 가지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런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진국의 강점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연준의 트럼프와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2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재미나이까지 나오고 그러면서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고용지표가 뭐 안 좋다는, 고용지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월, 11월 달 기준 없는 상태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다음 주에 지금 할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지표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냐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핵심 지표가 가장 핵심이니까요. 2.8% 나왔는데 8월 달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9월 달 겁니다. 이것도 물론 10월 달, 11월 달께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8월 달보다도 그러니까 약간 내려앉아서 0.1% 내려왔으니까요. 예? 전체는 그러니까 0.1% 올라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반등한 이런 거는 안 보이니까는 9월 달 것까지지만요.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파월에 아까 얘기했듯이 파월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지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거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미나이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그가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그 속에서 유탄을 맞은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상황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요. 더군다나 서구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이 균합법적인 우리가 이 방법론에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경험에 기초를 하고 있는 하나의 이 지식 체계입니다. 경험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데이터에 의존하는 저거죠.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존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의학도 그렇잖아요. 서양의 의학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 데이터 우리가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뭘 그랬느냐?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에리언 같은 경우는 연준이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상태다.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했어요. 예? 적절하게 비유를 했어요. 눈 가리고, 눈 감고 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근데 이것의 저는 오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요? 정부의 셧다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 양극화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예? 그리고 관세 쇼크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는 시대착오적인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요? 21세기 그것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관세 전쟁을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작년까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 누가 이것을 어느 경제학자가 이걸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준까지도 또 내부적으로 구성원들까지도 분열이 되어지고 있고 어느 한 분야 분열이 안 된 곳이 없잖아요. 예?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연준은 뭐냐면은 케빈 해시시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의 지금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예스맨 이렇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고착 상태에 빠져고 있는데 인플레를 더 자극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내년도 중간선거도 있고 그러니까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연준에서 그랬을 경우에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인플레가 높아질 가능성을 가면서 그러면 뭡니까요? 시장금리, 국채 수익률이 지금 사실 또 지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이게 급등하는 거. 지금 뭐냐면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거. 이런 상황이요. 이걸 좀 정리한 게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작년에 나왔던데 영어로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라고 해서 라이트 하게 되면 우리 생맥주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라이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고용도 경기는 둔화되어지면서 경기는 침체되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일어나는 나쁜 것만 다 발생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약하게. 그래서 라이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가. 예를 들면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률도 둔화되어지고 그래서 고용도 둔화되어지면서 실업률은 그러니까 약간 좀 올라가고 반대로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 내려오던 것이 안 내려가고 있죠. 더 이상요. 안 내려가면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죠. 이 상황이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등장했었던 신경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뉴 이코노미라고. 당시에 그러니까 IT 혁명으로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경제가 도래했다. 이런 말들을 쓰고 그랬었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상무성에서 신경제, 과거 경제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그때 뭐가 다르냐면 경제가 성장률도 좋고 고용률도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요. 성장률이 높으면 고용률도 올라가니까요. 고용도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요. 그럼 되게 인플레도 같이 올라가는 게 교과서적인 우리가 이 전망입니다. 경기가 뜨거우면은 인플레도 좀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전통적인. 근데 인플레는 둔화가 되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하고 다른 신경제다 이런 용어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적인 현상적으로 보면 정반대죠. 성장과 고용은 그 당시에는 활력을 보였었는데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는 그 당시에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차이가 뭐냐? 그 당시에도 신기술이 만들어낸 거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지금은 인공지능 같은 게 지금 만들어낸 신기술이 가는 거니까요. 차이가 뭐겠습니까요? 당시에는 세계화가 한참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지경학적인 파편화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큰 차이 중에 하나이겠죠.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것에 근본적인 걸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좀 그림 비슷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19세기와 20세기를 지배를 했었던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수명이 사실 소진되어가는 이런 측면이 결과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소위 영국과 미국의 소위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산업 문명은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연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죠. 그 결과가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기후위기라든가 질병 전염 이런 것을 만성화시키고 있죠. 이게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타격을 주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생기는 문제다는데 이건 돈 많이 풀어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공급 충격이었잖아요.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돈을 회수하면 돼요.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면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 속에서는 근대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은 뭡니까? 자민족 중심주의죠.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저거잖아요. 자민족 중심주의요.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이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국주의 팽창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그러니까는 중국을 비롯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이 그 국가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통합해서 지경학적인 파편화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 그 시스템의 약화로 인해서 소위 50년대 60년대를 우리가 미국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이 골든 에이지라고 황금 시대라고 과거에 그 그리스 로마 때 그러니까 오현제 시기에 그러니까 이 황금 시기처럼 황금 시기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되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이 후반까지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 황금 시기가 이제 막을 내린다 그랬죠. 막을 내린. 그때까지 미국이 만들어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 시대였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이 훼손되기 시작하죠. 균형이요. 시장과 민주주의 균형이 훼손되어지면서 경제적인 양극화가 불평등이 심해지죠. 경제적인 양극화는 정치적인 양극화를 수반했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죠. 정치 갈등이 심해지니까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현대 복지 국가를 만들면서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멋있는 사회계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대해서 의견 차이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는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감세를 해야 된다. 거의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대립을 하잖아. 이게 사회계약에 대한 분열이 있죠. 이게 이제 정치 갈등과 결합되어지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는 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법과 제도가. 소위 말해서 제가 아나크로니스틱 테리프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거의 시대착오적인 관세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최장기 정부의 셧다운이 진행된다든가 예? 정부의 셧다운이 이번에 최장기로 그러니까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이 예측한 대로 전개가 안 돼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계엄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가 경험하리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이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예? 21세기에.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정치적 양극화, 그 원천의 경제적 양극화, 그 원천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이 훼손되어지면서 예?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제도와 법과 제도, 선진국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연준에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연준은 뭐냐면 달러 지배력이 그러니까는 원천이잖아요. 달러 지배력이 원천이잖아요. 경제 금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구원투수는 최후의 의지처는 연준인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준이 휘둘린다면은 시장과 연준은 소통이 잘 안 되지죠. 시장과 연준은 소통이 안 되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케빈 해시시 연준 차기 의장이 될 걸 예상하면서 월가에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월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하는 연준이 시장과 소통이 잘 안 될 가능성 이게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예? 이게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의 트럼프화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설계한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커지한 것을.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던 나라가 그게 선진국의 강점인데 시스템이 자체가 그러니까는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태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얘기할 때 후진국은 예? 법과 제도를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나라. 예?
법에 의한 지배라든가 제도에 의한 지배가 잘 안 되는 나라를 우리가 후진국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선진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에 정치적인 갈등이 그러니까 가해지면서, 예? 특히 뭐냐면 연준의 트럼프화라는 것은, 연준의 그러니까는 연준 시스템이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가능성을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케빈 해시시 차기,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그러니까는 연준을 장악했을 때,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연준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니까는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무시대응하고, 예? 트럼프의 그러니까는 이익에 따라서, 트럼프의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만약에 이 결정되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월가에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플레가 폭발할 수 있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인플레를 폭발시키게 되고, 인플레가 폭발된다는 얘기는 결국 국채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채 투매는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니까요. 국채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예? 한쪽에서, 일부에서 이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정부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41일 동안인가 셧다운 돼가지고 미친 것이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거 이 정도지만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입김대로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연준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트럼프의 입김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연준하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는 연준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연준과 시장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소통이 그러니까 기반이 소통에 갭이 생긴다면은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건 얘기죠.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죠.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확실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혼란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연준의 트럼프와는 바로 뭐냐면 달러 지배력의 산실이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뭐냐면 연준은 최종 의지처라 이거예요. 마지막 구원투수 부분이잖아요. 예? 경제와 금융이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연준인데, 연준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연준의 트럼프라는 것은, 예? 연준과 소통을 하고 연준을 예측하는 시장에 혼란이 극대화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가 AI의 거품, AI의 이 단기적인 구조종, 이것과 같이 또 맞물렸을 때,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런 커다란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이 불확실성이 눈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은행 중 하나죠. RBC라고, 캐나다에 있는 로얄뱅크 캐나다에서는, 또 미국의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라이시 악화될 것이다. 소위 우리 K자 경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예? 어렵고, 그다음에 상류층만 좀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시장 호조를, 그래서 성장률도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그러니까 다소 좀 올라갈 거. 그다음에 이 핵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그러니까는 또 좀 올라가는데,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게 장기화된다는 얘기인 거죠. 장기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 여기다가 트럼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충격이 그러니까 연준에 가해졌을 때, 우리가 이게 어딜 칠지가 모른다 이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물가가 고착화되는 이유는 이 서비스 물가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70년대처럼 그다음에 임금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임금도 고착화되고 있고, 예? 고착화되어지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율은
평균적인 전체 평균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거든요. 높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예? 그것이 그러니까 서비스 인플레를 고공행진하게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물가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게 모습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연준의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더군다나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행사가 있는 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는, 예?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여러분들이 그걸 주시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경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2시간 이내 어쨌든 끝냈는데요. 끝내다 보니까 급히 하다 보니까 좀 목이 부담스럽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짤막하게 정리한다면 이 통합을 하려면은 대동세상이 구호가 아니라 대동세상의 건설을 실천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이 일부 국민들의 극우화를 막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경제 지표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민주정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 우리가 확인.